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28년 후가 뼈의 사원이라는 부제를 들고 개봉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다른 나라보다 좀 개봉이 늦었어요. 그리고 원래 국내에서도 개봉을 하려고 했었을 때보다 좀 더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개봉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약간 걱정 아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개봉은 해줬네요. 저는 이제 막 VOD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1편 때도 팟캐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떠드는 사람 274화에서는 28년 후 뼈의 사원에 대해서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뼈의 사원 2편 얘기를 하기 전에 2편에 추가된 설정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28 시리즈에 나오는 좀비는 사실 일반적인 좀비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의상 좀비라고 부르긴 하지만 좀비라 함은 죽은 자의 부활이잖아요. 근데 이 28 시리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감정이 감염된 감염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신경계를 장악해서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좀비들과는 달랐던 거죠. 2815가 나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좀비가 달리는 거. 뭐야, 좀비가 왜 달려? 이렇게 28일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덕분에 좀비의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굳이 구분을 하자면 좀비라기보다는 감염자다. 그래서 달리는 감염자와 멈추지 않는 돌진 스타일, 그리고 판단 따위가 없는 폭주. 이게 28 시리즈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좀비라는 말 대신에 감염자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28년 후 1편 때 팟캐스트를 하면서 얘기했던 거지만 1편이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분명히 의미가 있었어요. 무슨 의미냐? 전작의 직접적인 연장은 아니었지만 이 2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 세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덧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추억팔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여기 있어요. 이런 거를 확인하게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28년 후라는 이 이야기로 3부작을 하겠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 28 시리즈를 2번이나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8 시리즈의 팬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뼈의 사원은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1편이 좀 더 나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갈리더라고요. 1편이 더 재밌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2편이 더 재밌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많이 갈려요. 근데, 뭐, 그 해봤자 도찐개찐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1편이 좀 더 나았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뼈의 사원이 재미없었다기보다는, 이게 28 시리즈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순간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28 시리즈라 함은 감염 공포, 그리고 추격, 그리고 생존 서바이벌, 뭐 이런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뼈의 사원은 그 중심이 인간의 광기나 컬트로 이동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3부작 중에 2편이니까 그 중간다리로서 세계관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감염 이후에 인류가 어떤 신념과 구조를 만들어내는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28 시리즈다 보니까 이 28 시리즈에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거는 좀 재미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중심으로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지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미는 28 시리즈 초기 붕괴 생존자입니다. 얘도 그 감염자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28년 동안을 살아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정만 봐도 사실 얘는 진짜 엄청난 서사를 가졌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영화는 그 엄청난 서사를 생략시킵니다.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지미에게는 서사가 거의 없습니다. 1편에 등장했던 그냥 그 어린 시절 정도가 다잖아요. 그러니까 서사층이 없다 보니까 얘가 2편에서 비중이 확 올라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캐릭터의 깊이는 얕단 말이에요. 왜 지미 캐릭터를 이렇게 그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이 잔혹한 세계관? 뭐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좀 의미 있어 보이는 인물을 정말, 그러니까 바로 의미 없이 내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잔혹함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미를 이렇게 쓴 것 같긴 해요. 거기다가 이게 드라마 시리즈라면 모를까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영화다 보니까 뭔가 지미 얘기가 딥하게 나와버리면 이야기 축이 분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로서는 사실상 지미의 딥한 이야기는 빼는 게 맞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쉽다. 지미가 단순히 미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미친 인간인 건 맞지만 이 미친 인간인 것조차도 감염 사태로 붕괴된 이후에 변형된 인간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얘는 아빠가 종교인이었잖아요. 목사인가? 아무튼 뭐 이제 그랬는데 감염 이후 윤리관이 왜 얘가 어떻게 하다가 왜곡이 되는 건지. 그래서 종교인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이렇게 사이비스러운 종교의 뒤틀림을 갖게 됐는지, 도대체 28년을 어떻게 살아온 건지, 이 정말 엄청난 서사들이 저는 너무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8 시리즈가 잘 되면 저는 이 지미 얘기를 스피노프로 뽑아서 조촐하게라도 이 드라마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게 어 1, 2편이 다 잘 되지를 않아가지고 3편조차 불투명하다는데 무슨 스피노프야 스피노프는. 아휴 진짜. 어쨌든 이 2편에서는 팀 지미가, 그러니까 지미가 중심으로 가고 있고 얘가 꾸린 그 그룹 안에 모든 애들이 이제 이름을 전부 다 지미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팀 지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 뼈의 사원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고어 장면들은 이 팀 지미에게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얘네가 보여주는 그 잔혹한 장면들이 뭐 그렇게까지 잔혹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하여튼 이 잔혹한 장면들이 28 시리즈와 맥락이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설정상으로는 이해는 되거든요. 1편에서는 이제 막 애들이 그 감염자 애들이 막 척추 뽑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편에서는 감염자를 통해서 고어를 보여줬다면 2편에서는 인간 집단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고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자극을 위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자보다 인간이 더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잔인해질 수 있다. 이런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2편에서는 그 인간들에게 고어 장면을 할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바로 캐슨의 공연 장면이에요. 근데 진짜 이 장면은 뼈의 사원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다 같이 언급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럭킹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공연 장면도 단순히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캐슨이 지미의 협박을 받았잖아요. 그 지미 협박에도 지미랑 다이다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뭐 총도 안 들고 그렇다고 도망을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무대를 만듭니다. 어떤 싸움 같은 그런 액션이 아니라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미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스는 애초에 지미를 힘으로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미랑 그 지미의 집단이 믿는 그 상징을 자기가 연기한 거지. 그래서 상징을 연기해서 권력을 역전시켰다. 지미를 속였다. 근데 이 장면은 지미를 속이고 생존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공포를 소비하는 방향을 좀 더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자신이 감염자보다 더 위험한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그 상징인 것처럼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재난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은 통제 불가능한 그런 재난인데 이제 인간은 그 통제 불가능한 재난조차 공포로 소비를 하고 그리고 그걸 상징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편이 인간의 광기를 주제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인간은 앞뒤 가리지 않는다.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도대체 3편에서 뭘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1편과 2편을 대칭으로 갈라놨는지
정말 궁금해지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짐이랑 캐슨의 재롱잔치가 이어졌지만 사실상 이 뼈의 사원의 핵심은 삼손이 가져가게 됩니다. 삼손, 우리 알파. 기존 감염자는 자극이 오면은 그 즉시 돌진했어요.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공격을 했고 절대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언어도 없고요. 위계 같은 것도 당연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알파라는 존재가 생겼잖아요. 알파라는 존재가 생겼다는 건 위계가 생겼다는 얘기죠. 게다가 삼손은 일반 감염자보다는 좀 더 느긋하고, 그러니까 느리고 공격하기 전에 뭔가를 응시하고 상황을 읽는 것 같은 행동을 패턴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켈슨에게 주사를 맞기 이전부터 일반 감염자들과는 달랐던 개체인 거죠. 물론 삼손도 공격적이고 위협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거는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켈슨이 주사를 반복적으로 놨잖아요. 그 반복적으로 주사를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공격성이 줄어들었고 심지어 이번 편에서는 뭘 했어? 말을 했어. 달을 쳐다보면서 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켈슨과 상호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대적으로 명확해지는 단계가 된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래서 이 켈슨이 놓기 시작한 이 주사가 뭔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이미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던 새로운 개체의 감염자를 안정화시키거나 뭔가를 좀 더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기차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캐슨이 이제 주사를 삼손에게 놓기 시작하면서 삼손이 기차에서 잠깐 꿈 같은 걸 꾸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깼더니 감염자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기존 설정에서는 감염자는 감염자를 공격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공격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다? 이미 이 지점에서 삼손은 기존 감염자와 동일한 상태가 아니다. 변했다. 바뀌었다. 이 감염자 집단 내 인식 코드가 깨졌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게다가 그 서로 싸우는 장면에서 서로 이러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장면에서 물렸어요. 삼손이. 감염자들에게 물렸는데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미 감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접촉이 무의미해진 거죠. 그러니까 재감염 여부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거고 물렸지만 그의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 여전히 통제된 공격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공격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무차별적인 공격은 이제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뭔가 이 감염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이 생긴 겁니다. 조직화된 공격성이 생겼다는 건데요. 켈슨의 주사로 이제 최소한 이 감염의 문법이 깨진 건 확실해진 거죠. 아마 이게 3편의 주요 열쇠가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삼손의 폭주를 억제를 하고자 그 인지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진정제인지 억제제인지 뭐 그런 걸 계속 주입을 했는데 이게 뭐 한 번 맞았다고 영원히 치유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얘도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캐슨이 지금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캐슨이 죽어버린 지금 삼손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가 또 3편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도 주사를 뭐 반복해서 맞은 걸로 약효과가 지속이 될 건지,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인지를 유지할 건지, 이게 3편에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가 되겠고요. 1편에서 추가된 설정 중에 임신이 있었어요. 여자 감염자가 임신한 상태로 등장을 하잖아요. 임신이 가능하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생식 기능이 남아있다. 분노 바이러스가 숙주를 완전하게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삼손의 인지 잔존까지 추가하면 이제 더 이상 감염은 죽음이 아니라 변형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인정이 되려면 3편에서 삼손 같은 개체가 더 등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삼손 하나로는 예외인 상황인 건지 아니면 뭔가 가능성이 열린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 같은 개체가 더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보여준 이 변화는 28 시리즈가 처음으로 감염자를 생물학적 괴물이 아니라 병리적 인간으로 구분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 그런 걸로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삼손 같은 존재가 다수 등장하게 되면 상황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이 28 시리즈 공포는 속도와 확산 그리고 폭주가 기본값이었기 때문에 감염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인류 종말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국이 고립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폭주가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확산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겠죠. 확산 구조가 변하게 될 테니까. 물론 그래도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커다란 희망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해결 이런 건 아니겠지만 무한폭주 재난 상태에서 제한적 충돌 상태로 바뀌는 걸 테니까 이건 정말 질적으로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편만 남았어요. 3부작 프로젝트의 최종이자 28 시리즈의 종지부를 찍을 최종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3편은 단순한 속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선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이 세계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킬리안 머피가 복귀하는 것이 상징적인 것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3편은 더 이상 설명 회수용이 되면 안 돼요. 감염 재난 액션의 총 합판이 되어서 28일 후 시작점과 28년 후 끝점을 연결해야 되니까요. 28 시리즈의 핵심 질문은 인간은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가? 이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인간이 분노의 잠식은 됐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그런 뭔가 인간성의 잔재를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3편에서 이 설정을 이어받는다면 감염자는 제거 대상에서 뭔가 다른 형태로 진화한 인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돼요. 그럼 엔딩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겠죠. 감염을 박멸하고 아예 끝내버리거나 감염을 재정의하고 그리고 공존하기 위해 그 변형된 새로운 인류를 맞이하고 끝내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삼손의 경우가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예외가 된다면 그러니까 삼손의 이 설정을 이어받는 게 없다면 지금 이 설정은 너무나 큰 낭비가 될 거고요. 만약 삼손의 경우가 전조가 된다면 이 28 시리즈는 단순 학살물에서 진화서사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편에서 감염자의 임신 설정은 종의 연속성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인지성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분노 바이러스는 인간을 끝낸 게 아니라 바꾼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28년이라는 시간도 설명이 됩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의 진화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신인류가 출현하기에 아주 좋은 설정적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 고립도 해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는 오지 않겠지만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은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이제 3편을 계속 주구장창 이런 철학으로 나갈 게 아니라 액션을 벌이면 안 되겠죠. 왜냐면 28 시리즈는 철학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속도로 문법을 바꾼 시리즈이기 때문에 러닝 감염자, 그리고 텅 빈 도시, 압박감 이런 것들이 28 시리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년 후는 적어도 3편의 초반은 반드시 이 28 시리즈답게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대형 충돌이 필요하겠죠. 우리 감염자들과 인간들 붙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대형 충돌 같은 게 없다면 최종편의 체급은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최종편다운 그런 체급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편은 정말 준비할 게 많아요. 단순히 그런 더 큰 확장된 액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감염자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1, 2편에서 흘린 떡밥이나 설정을 가져가야 합니다. 너무 많아 1, 2편에서 흘린 게. 그래서 그것들을 3편이 다 받아간다면 1, 2편은 반드시 재평가 될 거예요. 지금 1편과 2편에서 막 이렇게 막 무시당하던 것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재평가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1편과 2편이 전부 다 모든 걸 다 3편으로 떠넘겼어요.
3편으로 떠넘기고 공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1편이 이렇다, 2편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편도 그렇지만 이 뼈의 사원 2편도 완성형의 영화는 아닙니다. 3부작 중에 중간으로 설계도 역할은 했겠지만 그러니까 1편이 세계를 열었고 2편이 그 기존 설정을 흔들었고 3편은 재정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열쇠일지 아닐지 뭐 단지 과도기적인 장치일지 이제 그 결정이 이 시리즈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삼손이 어떤 존재일 것 같으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편이 너무 흥행이 안 돼서 3편이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지금 3편을 빠르게 뽑아보기 위해서 지금 1편과 3편을 데니 보일이 만들고 시간이 안 나니까 2편 네가 만들어 이러고 2편을 다른 감독에게 줘버렸는데 이 2편이 너무 흥행이 안 돼서 3편이 불투명하다는 거는 좀 약간 근데 좀 그러지 말고 좀 3편까지 다 찍어주세요. 끝은 내야 되잖아. 우리 28 시리즈 팬 서로 좋았잖아. 다시 얘기하지만 3편이 나와야 1, 2편도 완성됩니다. 이 28년 후 이 3부작은 각각의 영화가 아니라 그냥 이 세 편이 한 덩어리로 굴러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부작이지만 한 덩어리다. 그래서 3편이 나와야 된다. 꼭 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274화 3편을 어떻게 내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뼈의 사원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떠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eyou sayloveu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 인스타에 떠든 사람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75화에서 만날게요. 안녕!